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인민재판이 윤석열에 대한 인민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민재판의 결과는 뻔하죠. 윤석열에 대해서 정직 아니면 해임이 나올 겁니다. 자, 저는요, 윤석열 정치가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서 이 징계위원회 윤석열에 대해서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해임, 그 다음에 정직, 견책, 감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감봉이나 견책은 너무나 웃기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그럼 너희들이 징계위원회까지 열었느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임 아니면은 정직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뭐 2가지가 처음에는 무조건 해임시킨다 하다가 지금 사람들 보는 눈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부당하다가 50%가 넘고 이러니까 눈치 좀 보자. 이래서 이 따라지 법조인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게 정직을 주자. 그러면 이건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꼼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 정직이냐? 해임이냐? 자, 이 문제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직이건 해임이건 간에 윤석열 쫓아내기, 윤석열 잘라내기는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문재인으로서는 윤석열이가 그렇게 기양하고 유배하고 뭐 이렇게 도니까 내가 윤석열이를 서울중앙지검장 시켜주고 검찰총장 시켜주면은 윤석열이가 나의 개가 돼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윤석열이는 정말 문재인이 말을 믿은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조국은 너무 나쁜 놈이다. 어떻게 사모펀드를 민정수석 때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충직한 마음에서 조국은 안 된다 했는데 조국하고 문재인하고의 그 알뜰살뜰한 그 인연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삐긋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끝까지 나의 길을 가른다. Be strong, be calm, 당당하고 신중하게 나의 길을 갔던 거죠. 윤석열 이 징계위원회를 여러분께서 보시는 데는 딱 절차적 정당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거는 그 어떤 형사재판, 민사재판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절차가 정당했느냐. 그래야지 법적으로 의미가 있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여러분 행정심판에서도 그랬고 행정법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감찰위원회에서도 전원일치로 이거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도 징계위원회가 오래 시간을 끄는 거는 절차적인 정당성. 이걸 가지고 윤석열 척하고 그 다음에 저 법률 따라지들하고 추미애 쪽하고 막 싸우고 있을 겁니다. 자,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뭐냐? 과연 윤석열에 대해서 제목을 6가지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수집된 거냐? 2번째,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인민재판을 하는 이것들이 제대로 자격이 있는 거냐? 근데 문제는 뭐냐? 자격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을 엮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동재하고 한동훈하고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가지고 조국에 대해서 음해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말하자면은 이미 한동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거를 처음 보도했던 KBS는 잘못했습니다. 오버였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한동훈 사건을 제보를 한 사람이 신성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법무부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징계위원으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소를 당한 말하자면은 가해자인 거예요. 근데 그 가해자, 더구나 고소 당사자인 사람이 어떻게 이 민감한 사안에 징계위원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6.25의 죄가를 묻는데 김정은이가 딱 우리 할배를 대신해서 내가 앉아 있을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6.25의 죄가를 묻는 심판이 아니라
정말 6.25의 피해자에 대해서 이걸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손이 자기 우리 할아버지 잘못한 거 없어. 그 누구야 그 민주당에서 맨날 하는 것처럼 이건 민족 해방 전쟁이었어. 뭐 이러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식이라는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있다는 거는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만약 재판을 건다, 소송을 건다 하면은 이길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제가 많은 법조인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다가요, 윤석열 측에서 기록 좀 보자. 안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징계의 날짜도 몇 차례 연기되면서 이 징계의 날짜의 부당함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말하자면은 지네들이 밀어붙인 겁니다. 세 번째는 정한중 징계위원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민주당 편에 서가지고요. 굉장히 편향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한중이가 그동안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짜르륵 보게 되면 절차적 정당성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걸게 되면은요. 절차적인 정당성을 걸어서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윤석열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참 무시무시한 이 상황이죠. 인민재판이죠. 절차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눈치를 봐가지고 해임은 좀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정직 6개월로 가자 뭐 이런 얘기, 정직 3개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는 막판에 에이 까짓 거 이왕 인민재판 하는 거 문재인이 어깨나 짐이나 가볍게 해주자 이래가지고 해임이 나올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왜냐?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윤석열이 해임 아니면 정직에 즉 중징계를 때린다는 거는 윤석열도 알고 있고 추미애 쪽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이거 갖고 재판에 가는 그 전에 그냥 빨리 윤석열이를 날려야 된다. 탈원전 수사 못하게 해야 되고 울산 부정선거 거기다가 옵티머스 라임 이거 다 자기 새끼들 문재인 새끼들 봐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해임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아는 변호사들이라든가 뭐 이분들은 다 정직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의 징계위원회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해줄 수 있나 이렇게 되면은 해임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인민재판이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대권은 국민이 만든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오늘요 윤석열이가 해임이 되던 아니면은 정직이 되든 간에 이제부터 윤석열은요 고공행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MBC에서 뭐 윤석열 부인이 이 전시회를 하는 거에 뭐 회사들이 돈을 많이 해줬다 뭐 이러면서 그 부인을 또 잡으려고 그러는데 저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부풀어 오를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권은요 국민이 만듭니다. 대권 후보는요. 나 대권 후보 자격이 있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국민이 마음이 동해야 되고 국민이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대권 후보는요. 제가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토리 라인이. 그러니까 대권 후보는 드라마의 주인공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과 역경. 그 다음에 세상에 저런 일을 다 겪었다니 뭐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우파를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는 저 윤석열의 고난의 드라마. 윤석열은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난세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윤석열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딱 맞는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권 가도에서 윤석열은 국민의힘이 뭐 윤석열 어쩌고 저쩌고 흠집을 내고 국민의힘도 정말 아이큐가 두 자리예요. 응? 그리고 김종인이가 아우 저 자식을 어떻게 제거를 하나 이러면서 속으로 이상한 마음을 먹건 간에 더 또 공포에 뜨는 문재인과 민주당
뭐 이 모든 것을 다 이 하건 간에 윤석열은 이제 대권 1순위를 아마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강욱이가 아주 잘해 줬어요. 응? 뭐 내년 7월까지 응? 윤석열이 뭐 그만둬야지 대권으로 나갈 수 있다. 뭐 1년이라는 걸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내년 7월까지 윤석열이 만약에 임기를 지키게 되면은요.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은 뭐 10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5월 대선에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는 최강욱은요. 청와대에 그 열린민주당 비례대기 하루 전에 청와대에 사표 내지를 않았나. 이탄이라는 이 자식은 법복 입고서 이 민주당으로 달려갔다. 이런 말을 듣는 것들이 참 이 좌파들 뻔뻔하다는 게 특징이겠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가 재판을 하면서 이 자기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윤석열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쫓아냈으니까 나는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부당함에 대해서 정말 싸우겠다.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래서 재판의 명분은 부정한 절차적인 부당성. 그 다음에 대권의 명분은 윤석열에게 가해지는 그 부당한 압박, 부당한 말하자면은 이 처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